안녕하세요. 5개월 만에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찍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자기계발이나 마인드셋에 대한 책을 찾아보다가 발견한 책인데, 심리학에 대한 책인데 뭔가 심리학에 대한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는 책보다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 다른 책을 읽을 때처럼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각 잡고 읽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뭔가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분명히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이민규 박사님의 생각의 각도라는 책입니다.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적절한 반응만 하지는 않잖아요. 과하거나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잘한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해보면 어떨까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경우로 책에 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 입맛대로 집어먹으면 됩니다. 원래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큰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는 게 중요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차를 보고 내가 더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부터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챕터입니다. 마음이 급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코 짜증을 내서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면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짜증을 냈지? 라는 생각을 했죠. 특히 안 친한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짜증을 내잖아요.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친한 친구들한테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나 무언가 실수를 해서 지나치게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예민해지는 이유가 그 일이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현재에서 미래로 바꾼다면 웬만한 일들은 더 쉽게 지나칠 수 있다고 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걸로 짜증내서 후회하지 말자 라거나 아니면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 어떡해. 괜히 주눅들지 말고 다음 일이나 더 신경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감정 소비하는 것도 되게 줄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무엇이든 가까이서 보면 다 커 보이듯이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 일이 정말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별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챕터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마이너스 가정법이라는 챕터도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챕터보다는 이 두 번째 챕터가 훨씬 더 와닿았어요. 사실 이 두 번째 챕터를 인생에 적용한다면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영향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가져온다면 소유했던 것을 상실하면 누구나 괴롭다.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실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잠시만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내 인생 중 한순간만 머물다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딱히 좋은 일이 없어도 가족들이랑 보내는 일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그리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제 가족과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에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람들이 더 익숙하기도 해서 우리가 짜증을 더 내기도 하지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가정법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끝이 없잖아요. 더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뭔가 만족감은 느끼지 못한 채 눈만 계속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가정법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없었다면,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었다면, 만약 오늘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같이 마이너스 가정법을 함으로써 현재 소유한 것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내용은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직접 실행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잘 실행한다면 값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부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고, 부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